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대중매체와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가 우리 국민과 학생들이 다 알고는 있지만은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조명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 그렇죠? 1910년에 한일 합병이 돼서 1945년도에 해방이 이를 때까지 36년간 일제 치하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본은 소위 군국주의라는 그런 것을 갖다가 표방하면서 수많은 주변 국가들을 침략을 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그런 와중에 일본군 위안부는 과연 언제 등장을 했으며 또 일본군 위안부가 어떠한 경위로 이것이 세상에 알려졌는지를 한번 우리가 조목조목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군 위안부를 보죠. 일단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일본군 위안부는 뭐 군 위안부라는 말도 있고 그런 용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종군 위안부, 또 정신대, 그리고 근자에 와서는 일본군 성노예라는 그런 표현까지 하고 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합병한 이후에 1930년대 초부터 침략 전쟁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죠. 그래서 1930년대 소위 중일 전쟁, 그리고 1941년도 태평양 전쟁, 다시 해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이게 확전이 되면서 이때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사 공부할 때 1930년대에 일본의 우리 식민지 정책이 있죠. 연도별로. 이럴 때 1930년대는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조선을 갖다가 일본에서는 병참화, 기지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바로 이때 일본군이 소위 중일전쟁과 만주사변 또 태평양 전쟁 일으키면서 일본군을 갖다가 투입을 할 때 그때 그 침략된 그 지역에 우리 조선의 수많은 처녀들이 강제로 연행을 당해서 또는 취업 사기를 당해서 이 침략 지역에 투입이 돼서 일본군의 성적 놀이개가 됐던 그러한 천인공노한 사건이 바로 그 용어가 바로 군 위안부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위안부라는 용어는 이렇게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데 군 위안부, 군인들을 위한 부녀자, 종군 위안부, 정신대, 일본군 성노예 이렇게 지금 용어가 이렇게 조금 비슷한 용어로 좀 나열되고 있죠. 특히 종군 위안부라는 것은 뒤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일본 기자가 어떠한 분노의 계절이라는 그런 책을 썼을 때 그때 처음 접했던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정신대라는 것은 일본 천황을 위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제 몸을 바쳐서 봉사를 한다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 정신대는 어떻게 보면은 꼭 위안부만을 갖다가 딱 찍는 그런 용어는 아니어서 우리 조선에서는 위안부라는 말보다는 정신대라는 용어로 많이 쓰였어요.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은폐 그런 개념도 있는 거죠. 정신대와 위안부 어떤 것이 더 보기에 민망하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그리고 2007년도 이후에는 우리 위안부가 온 세상에 전 세계에 실체가 알려지면서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그때 당시 국무장관이죠. 국무장관의 지시로 강제로 성노예가 됐다. 그래서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이것이 현재 우리가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로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군 위안부는 1939년도, 그러니까 이때는 중일전쟁 시기죠. 이때 중국 만주 지역에 진출해 있는 일본군의 어떤 부대 일지가 있죠. 거기에 진중일지죠, 진중일지. 여기에 위안부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위안부는 일본 정부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전쟁 범죄라고 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위안부는 중일 전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쟁이 터집니다. 전쟁이 터지면 수많은 군인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죠. 자, 목숨을 잃기 이전에 이런 그 군인들의 어떤 그 성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러죠. 예로부터 우리가 그 전쟁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일어나서 침략을 해서 침략을 당한 그 지역은 거의 쑥대밭이 됩니다. 갖은 약탈, 그다음에 강간행위, 이것은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죠. 바로 이런 점령지에서의 그 일본 군인들의 어떤 그 강간행위라든가 또는 무차별, 그 민간들에 대한 어떤 그 학살, 그다음에 약탈행위 이러면서 또 부수적으로 얻어진 어떤 성병 같은 거 이런 것에서 갖다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결과 위안부가 필요하다라는 일본 군의 어떤 그 판단이었던가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일본 군이 중심이 돼서 일본 정부 움직이면서 위안부를 모집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문서에 의해서 확인이 돼 있고 더 확인할 수 있으면 더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 정부에서는 그러한 비밀 문건을 갖다가 공개를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이런 일본군은 어떤 일본 내무성 또는 외무성에다가 어떤 협조전을 띄우고 그 밖에 식민지하에 있었던 조선 총독부라든가 대만 총독부 이런 데다가 각종 협조전 내지는 압력을 가해서 동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편승해서 일본 기업들도 여기에 긴밀한 협조 관계를 해서 꼭 전쟁터에서 나가서 위안부를 갖다가 성적 놀이개로 하는 것 말고도 일본 기업에서도 우리 그 위안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수많은 우리 조선 처녀들이 유린당했다는 점 분명히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지금 저 화면이 조금 희미하지만은 이것은 위안부 대모집이라는 이 광고예요. 자, 이건 일종의 취업 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일본 정부를 비롯해서 물론 가장 그 정점에서는 일본 군국주의의 일본 군이 지금 정점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동원 방식에 일단 취업 사기가 이루어지고 때로는 유괴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마저도 안 되면 공권력을 투입해서 강제로 연행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요 사이에 일본군 이 일본의 교과서에 그 일본 종군 위안부의 강제징용이라는 그런 문구를 좀 삭제를 한다 해가지고 또 뉴스에 한번 나온 게 바로 엊그저께였어요. 자, 이런 취업사기, 유괴, 공권력 이런 것은 바로 군들의 요구였던 거죠. 자, 실례를 볼까요? 자, 1941년도에 일본 관동군이 있었죠. 이 관동군이 그 소위 1941년도면 이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는 그런 시기죠. 이때 대소 공격을 갖다가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이 관동군이 이제 그 훈련에 임했었던 사실이 있었어요. 이때 이 조선 총독부의 지원하에 우리나라의 처녀 약 2,000에서 3,000명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000명, 3,000명입니다. 이 밖에 일본의 그 침략지, 동남아, 뭐 또 태평양 지역, 그 수많은 일대 그 점령지에 우리 조선 처녀뿐만 아니라 뭐 대만 또 일본 현지 여자들도 다 포함해서 이런 그 위안부로 강제 연행해서 성적 놀이개가 됐다는 점 경험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나라 이 조선의 처녀들이 어떤 강제 연행을 당하고 또 강제 연행을 당해서 그 일본군들한테 모진 그 고문 또 말을 안 들으면 구타를 당하고 또 폭력은 폭력대로 당하면서 거의 인간 이하의 그런 생활을 했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특히 우리 이 강제 연행돼서 일본군 위안부에서 이렇게
혹살당했던 이런 그 분들은 하루에 적게는 뭐 7명에서 8명, 또 많게는 40명에서 50명 정도에 이르는 그런 일본군들을 상대를 하면서 성적 놀이개로 인권이 집합했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얼마나 많은 질병이 걸리겠습니까? 뭐 매독이라든가 임질 이런 거. 특히 일본군 위안부로 있으면서 일본군 병사들과의 상대는 상대고, 또 일본군 장교들은 콘돔을 사용을 안 한대요. 그래서 콘돔을 사용 안 하다 보니까는 원치 않은 그런 임신도 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면은 강제로 자궁을 갖다 긁어내서 한 사람의 몸과 신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성병이 들면은 뭐 살바라신이라는 어떤 주사를 갖다가 맞으면서 다시 그 일을 하게끔 했던 이러한 위안부 잊지 맙시다. 자, 이러한 위안부가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되면서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입니까? 소위 그 성리학, 유교적인 그런 것이 500년을 갖다가 지배했던 그러한 그 역사를 가진 그런 게 있죠. 그렇다면 가장 이 조선시대 때 그 금기시가 되는 게 바로 여성의 정절 문제입니다. 잠깐 비나갔지만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로 끌려갔던 우리 조선 처자들이 환국했을 때 몸을 갖다가 더럽혔다 해서 안 받아들였던 환양녀라는 용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양년 그랬죠. 전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원치 않은 강제 연행당해서 이렇게 몸과 신체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인권 유린이 됐던 이런 분들을 갖다가 우리는 위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분들은 그러한 삶을 비밀로 평생 지켜왔습니다. 왜? 그것은 사회적 냉대였겠지요.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위안부에 증언했던 할머니들의 그 증언을 보면은 정말로 가슴이 아픈 그런 겁니다. 자, 이러한 일본군 위안부의 그 사회 문제화가 제기가 됩니다. 자,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 있죠. 윤종옥 교수님이라고 이때 당시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셨죠. 자, 이분이 1988년도 4월 달에 제주도에서 일본군 위안부 실상에 대한 그런 강연을 한 것이 이것이 첫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1988년도 같으면 우리나라가 서울 88 올림픽이 개최되던 그런 해였죠.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 이런 게 있었죠. 어떤 관광이 이제 그 올림픽을 하다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우리나라 오는데 여기에 그 성매매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세미나 형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이제 윤종옥 교수께서 일본 위안부 실상에 관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계기가 돼서 그 이후에 한겨레 신문에 우리 윤종옥 교수께서 연재로 정신대의 원언설인 취재기라는 연재를 1990년도 1월 달에 게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윤종옥 교수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8조 초대 회장 정대협이죠. 여기에 초대 회장도 맡으셨고 지금도 지금 연세가 약 한 95세 정도 되셨는데 지금도 생교대에 계시죠. 1970년도에 일본 기자가 쓴 글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노의 계절이라는 그러한 글에 센다 가코우라는 그러한 기자가 쓴 글에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발견을 해서 이것이 어떤 지나간 이런 아픈 그런 역사를 한번 파헤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인권 회복 운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사회적 냉대를 받았던 이런 말 못한 그런 평생의 한을 지닌 이러한 위안부 출신의 어떤 이 할머니들, 그죠?
자, 이분들이 인권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이제 우리 모두 이제 여기에 모든 관심이 보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인권 회복 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발족이 이루어졌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윤종국 교수께서 이제 여기 초대 회장도 맡으셨죠. 자, 이것을 줄여서 정대협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국정신대 연구소도 생겼죠. 한국정신대 연구소는 그동안 일본의 강제 연행돼서 성적 놀이개로 했었던 그 한많은 그런 그 여인들의 어떤 증언들을 다 체록을 해서 이걸 이제 뭐 책으로도 만들고 또 여러 대중매체로 이제 전파하는 뭐 그러한 활동을 했죠. 그리고 나눔의 집이라는 게 있죠. 자, 나눔의 집은 이러한 그 아픈 그 한을 가진 이런 그 위안부의 그 어르신 할머니들을 갖다가 모시는 어떤 집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불교계를 비롯해서 각종 사회단체에서 모금을 추진해서 이 돈을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서울 마포에서 7분의 할머니들을 모셔서 일단 거처를 마련했죠. 그러면서 명륜동 또 해화동 이런 데서 계속 집으로 이렇게 전전하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어떤 독지가의 어떤 그죠? 그 기부죠. 그래서 경기도 태촌에 약 650평짜리 대지를 기부를 받아서 여기에 또 나눔의 집을 이제 건립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이 나눔의 집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라는 것도 좀 세워서 이때 당시에 일본이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역사관에서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것이 기회가 돼서, 그죠? 이런 위안부 피해자의 활동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그 위안부 피해자의 그 활동이라는 것은 그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더럽혀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유교적인 그런 사관이 더 상당히 강했던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 때문에 이게 좀처럼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자, 이러면서 어떤 정대협, 또 뭐 나눔의 집, 또 뭐 연구소 이런 활동이 다 이제 총되는 거죠. 이래서 1992년 1월 8일이네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경호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게 되죠. 소위 그 수요 집회죠. 이것이 매주 수요일 날 92년부터 시작하면서 2011년도에는 1000회가 이제 이루게 되죠. 이때 수요 집회 1000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평화비 청동 소녀상을 건립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일본 대사관 앞에 현재 있죠. 저도 가끔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꼭 그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평화비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 또 일본 정부에서는 지금 많은 또 반발을 일으켰죠. 자, 그건 차치하고요. 자, 이렇게 평화비가 세워지면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한 130개가 넘는 그런 평화비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많은 소녀상들이 지금 계속 속속들이 건립하고 있죠. 뭐 미국의 글린데일시의 중앙도서관, 또 중국의 또 상해 사범대학교에서 평화비, 또 뭐 캐나다, 또 호주 멜버른, 또 호주 또 캐나다, 또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독일에서는 약 5군데의 평화비, 또 최근에는 베를린에서도 그 청동 소녀상이 만들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약 130개가 넘는 소녀상, 그리고 해외에는 약 한 16곳 정도가 지금 건립이 지금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일본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을까요? 무조건 은폐 왜곡 날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위안부 피해자의 활동, 그래서 이 구순을 바라보고 정말 백순을 바라보는 이런 노구를 이끌고 이때 당시에 증언자를 했던 많은 우리 증언했던 할머니들께서 미국, 독일, 일본, 대만 등 세계 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된 거죠. 그죠?
우리 그 몇 해 전에 그 영화 있었죠. I Can Speak. 네, 그런 그 영화 위안부를 주제로 한 영화 한번 기회 되시면은 한번 봤으면 한번 권하고 싶네요. 자, 이러한 그 상황에 즈음에서 2007년도 7월 30일에는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또 그 통과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때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죠. Enforced sex slave, 즉 강제적인 성노예라는 표현도 지시하라. 그랬죠. 자, 이러면서 이제 일본군 위안부는 단지 우리나라뿐 그런 그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여성 그 인권의 문제로 이제 이것이 확대가 되었던 것이죠. 자, 2012년 12월 8일에는 대만에서 열렸던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 회의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때 어떤 위안부에 대한 그 증언을 했던 고 김학순 할머니가 8월 14일 날 나는 일본의 군 그 위안부였다. 차마 입에 뗄 수가 없는데 일본의 그 한이 맺혔다. 근데 일본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다 보니까 내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는 그 증언을 한 날이 바로 8월 14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에서 김학순 할머니가 첫 증언했던 그 8월 14일 날을 그죠? 위안부 생존자들을 기리는 날로 정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사회 문제화가 확대되고 전 세계적인 이슈화가 되자 이제 정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일본의 그 입장 뭡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 뭐가 해결됐다는 거죠? 자,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그런 실체가 199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이게 이제 그 수면 아래 내려왔던 것이 올라왔는데 이때 일본 정부에서는 1965년도 한일 청구 협정에서 이미 다 우리가 배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해줄 것은 없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사실을 접한 일본 국내의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9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는 위안부라는 용어 자체도 이 1990년대에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1965년도에 이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라고 일본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거죠. 자, 2015년 12월 28일 우리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회담을 거쳐서 결국 일본 정부가 사죄를 표명했습니다. 이때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위안부 피해재단에 약 10억 엔을 출연을 하고 또 이때 양국 외무장관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합의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현재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 또 우리 국민들의 그 바람상은 일본군 위안부의 범죄를 인정을 하고 그죠? 또 일본군의 진심 어린 사죄를 기대하는 건 그뿐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일본 의회에서도 사죄를 갖다가 결의를 해주고, 그죠? 그리고 또 일본군 위안부 분들에 대해서 진심 어린 배상, 그리고 일본 역사 교과서에도 이러한 일본군의 만행을 갖다가 확실하게 일본 그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교과서에 진실 어리게 반성의 그런 문구를 집어넣는 것들이 바로 우리 피해자들의 요구였죠. 자,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